예, 반갑습니다. 인제대학교 디자인대학 박수진 교수입니다. 쉬는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죠? 지금 제 강의는 서비스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약속된 게 잘 이렇게 기획돼서 지켜지면 행복하거든요. 20분 발표하기로 했으니까 20분 무조건 한번 맞춰볼게요. 그래서 저 아는 선생님 계실 텐데 5분 남으면 저한테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제가 20분에 딱 맞춰서 멋지게 디자인해서 한번 강의 한번 컴팩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주시면요. 뭐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연세들이 조금 있으실 거라 그래서 제가 글씨 다 지우고 그림 크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진흥원이 큰 스크린 갖고 있는 줄 몰라서 이럴 줄 알았으면 멋지게 글이라 좀 넣을 거를. 전 지금 그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림만 시컷 보시면 돼요. 15분 하고 30초 정도만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이 얘기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앞에서 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배워서 머리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디자인하는 사람이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게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 아직 일반 사람들은 디자인이 여전히 물건 만들고 제품 팔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의 자녀나 뭐 엄마 나 디자인 갈래, 뭐 할머니 저 이제 나 디자인 전공하고 싶은 애들이 있는데 그 어른들이 생각하는 너 디자인하면 뭐 하겠지랑 사실 이제 필드에서나 교육계에서 디자인 가르치는 거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게 프로세스는요 결국 똑같거든요. 이게 뭐 복잡한 걸 쓰든 안 복잡한 걸 쓰든 간에 디자인 프로세스라는 거는 문제 있으면 뭔지 이거 해결해야 돼요. 조사 열심히 한 다음에 만든다고 그냥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리든지 집을 짓든지 옷을 만드든지 차를 만든 다음에 해결하고 사람들한테 좋으세요. 좋다 그러면 다음에 더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근데 요즘 이제 나오는 말들이 무슨 공공 디자인, 사회적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이런 말이 나오면서 저거하고 이 원래 기존에 하던 프로세스 사이에 굉장히 약간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디자인 기술은 실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우스워요. 공공에서 다리를 지으나 차를 만들어서 내가 파나 앱을 만들어서 뭐 서비스를 하나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은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요. 디자인 목적이나 대상이나 이런 마인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디자인 일이 실제적으로 하려는 게 뭔지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방법은 똑같거든요. 이렇게 좋은 게 나오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디자인을 했었냐면요. 산업을 위한 디자인을 했었어요. 산업을 위한 디자인은 뭐냐면 사장님이 계시고 사장님이 이거 팔아서 돈 벌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디자이너한테 이거 줄 테니 하나 만들어 주시오. 잘 팔리면 더 줄게. 이렇게 하면 저는 사장님 마음에 들게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를 위한 디자인은 이렇게 일을 시키는 사람도 약간 불분명하고요. 이 물건을 사는 사람도 약간 불분명해서 디자이너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이렇게 생각을 넓게 가져야 돼요. 이렇게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 거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프로그램을 이거 써야지,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물질적인 예전의 방식하고는 조금 바뀐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서 아까 공학 교수님께서도 내가 공학을 하지만 디자인도 한다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디자이너인데 이제 공학도 신경 쓰고 심리학도 신경, 사회학도 신경 쓰는, 그래서 이게 사회가 융합되는 거는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령화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재밌게가 아니고 간단하게 하면 막 저런 데이터는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고령화는 많이 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갑자기 생기신 게 아니고 기대 수명이 연장되는 거죠. 아이는 적게 낳는데 우리는 점점 건강하게 병원 치료 받으면서 오래오래 살 수 있으니 노인이 이제 늘어나시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이게 사회 구성원의 고령화가 돼서 고령 인구가 증가돼 가지고 그러면 사장님들이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 자동차 만들다가 의자 만들다가 옷 만들다가 고령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면 노인을 위한 의자를 만들자, 노인을 위한 옷을 만들자. 그거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돈을 벌 거기 때문에 돈 쓴 사람이 많은 쪽으로 사장님들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게 돌 때마다 딴 페이지 가네요. 그러면 고령 소비자를 위해서 디자인을 개발하면
실버 산업 고령화가 막 많이 나와서 돈 많이 벌고 이게 잘생기고 행복하고 막 럭셔리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 물건 쓰고 하는 이 사회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그리고 이거는 아주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저희가 이미 학교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든지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걸 배워가면서 이제 너네가 하는 게 돈 만드는 일이 아니고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만들어야 돼. 이걸 되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처음 학생 될 때는 돈 안 되는 거 만들어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모르면 너는 디자인을 못해라고 열심히 가르쳐서 사람을 열심히 연구하고 어떤 행태로 뭘 원하는지를 알아보는 건 우리한테 어렵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은 다행히 이런 식의 디자인은 잘 되고 있는데, 그 어느 정도로 잘 되냐면은 이제 뭐 저희 디자인 필드에서는 다 아는 거지만 요즘 우리나라에 가면 그 노인 친화 용품, 고령화 친화 상품 그 체험관 같은 게 있어요. 지자체마다 조금 있어서 어디든 가시면 새로 나온 막 그 고령 친화 상품들을 막 전시해 놔서 보실 수도 있고, 막 우수한 상은 아이디어 상도 주고 막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유니버셜 체험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편하게 된 뭐 욕조가 있고 막 되게 편하게 무슨 식탁이나 이런 갖춰진 데를 해서 이렇게 체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는 이런 체험관도 되게 많고요. 이 저희 학교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노인 체험 키트라고 그래가지고요. 저희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한 번쯤은 입고 이걸로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노인용,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어를 뭐 실버, 뭐 어르신 좋은 단어가 많은데 그냥 가장 간단한 걸 올드 에이지라 해서 그냥 노인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그래서 노인용 책 이거를 입으면 입고 얼마나 거동이 불편한지, 얼마나 이렇게 시야가 확보하는데 어려운지, 손이 좀 얼마나 둔해지는지, 얼마나 잘 넘어질 것 같은지를 이 옷을 입고 실험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옷 이렇게 만들어야겠네, 이렇게 자동차 만들어야겠네, 엘리베이터 타는 거 이렇게 하게 해드려야겠네 라고 할 수 있게 돼서 이제 디자이너가 어떤 대상을 정해지면 그 대상, 뭐 그게 인터넷 중독 아이들이든 뭐 고령화든 유아든 아니면 장애가 있는 분이시든 우리가 그거를 이해 못하고 그냥 만들어서 돈만 벌면 되잖아 이렇게 할 정도는 세상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디자인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사회나 공공을 위해서는 기술이나 기능은 똑같고요. 요렇게 하는 걸 주로 이제 저희는 공공 디자인, 사회 문제 해결형 디자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벽화하고 여기는 범죄 예방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사람도 가고 휠체어도 갈 수 있는 계단이고, 이거는 이제 빈 맥주병들 가지고 재활용해서 만든 촛불이고, 뭐 이건 나중에 이제 그 빈민 구제하는 프로그램 중에 있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제품도 많이 만들어요. 어르신들 이렇게 뽑기 힘든 분들은 이렇게 뽑기 힘드니까 손가락 걸어서 뽑고, 뭐 좋은 차도 만들고, 그 심지어는 이제 일본 위주로 해갖고 로봇들이 나와요. 가사 도우는 로봇 같은 거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접근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앞에서도 언급을 하셨겠지만, 예를 들어 출산율을 갖때 애를 많이 낳아서 유아용품 시장이 막 발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아용품을 잘 만들고 더 멋진 유아용품을 만드는 일은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은 아니에요. 그냥 제품 디자인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기가 많이 태어나면 저소득층 아동 건강이라든지 아동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든지 보육 교육 시설이 부족해, 우리 옛날처럼 막 이부제 수업 있고 70명씩 듣는 막 교실이 된다든지, 진학 취업 경쟁률 상승하든지 비용이 상승하는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디자인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산업적 문제면 돈 많이 벌게 하면 되고요. 사회적 문제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밑에 사회 문제가 된 것들을 푸는 거를 이제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가시면, 그러면 고령화에서 사회 문제라 그러면
노인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산업이 발전하는 건 사회적 문제는 아니고요. 사회가 신경 써야 할 문제들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개인적 문제 있잖아요. 뭐 건강상 불편하고 돈이 없고 뭐 외롭고 뭐 이런 개인적 문제보다는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이 세미나 준비하면서 그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라는 그 논문들을 제가 제 분야도 아닌데 읽어봤더니 의외로 저는 뭐 그 노인이 되신 분들의 거동이 힘들거나 건강 문제나 이런 거를 다뤄줄 줄 알았더니 사회에서 보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족이 부양해야 되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심각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어르신 공경하는 방법을 막 제시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알고 봤더니 자녀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게 고령화 사회의 문제의 1번에 있다는 게 되게 놀랐어요. 그러면 저희가 고령화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디자인이 뭘 할 때는 자녀가 부양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주는 디자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디자이너가 솔직히 우리도 실수 많이 했어요. 어르신들 쓰실 막 휠체어 만들고 어르신들 지팡이 디자인을 막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포인트가 사회 문제 해결로 갔을 때는 약간 다른 문제였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만약에 여기가 전문가 집단이거나 대학생 집단이면 아마 그런 토론을 조금 했을 텐데 이제 준비한 저하고 이제 들으시는 분은 이제 분야가 조금 다르시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거는요 이 얘기만 할 거예요. 간단히 그림을 위주로 디자인이 사회적 문제를 어떤 식으로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는지 접근하는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난민 문제 해결하는 사례인데요. 이게 아주 옛날 사례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파파넥이라고 아저씨, 그 미국의 나이든 디자이너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팔아서 돈만 많이 버는 거에 반감을 많이 가진 어떤 디자이너가 인도네시아 발리에 화산이 터져갖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었어요. 1960년대. 그래서 자기가 도와주러 갔더니 너무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몇만 명이 죽었는데 왜 죽었나고 알아봤더니 그 방송을 했대요. 대피하라고. 그럼 화산이 뭐 1초 안에 터지는 거 아니니까 며칠 전부터 전조가 있어서 대피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그 발리섬에 사는 주민들이 돈이 없어갖고 라디오를 안 갖고, TV는 물론 없고요, 라디오가 없어갖고 대피 방송을 못 들어서 대피를 못해서 죽었대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가가지고 뭘 했냐면은 여기 바닷가에 외국 사람들이 먹고 버린 주스, 미국 주스 통을 주워다가 9센트짜리라고 그래요. 레몬 넣고 뭐 이렇게 코일 감아가지고 되게 싼 우리말로 하면 500원짜리 라디오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집집마다 하나씩 준 거예요. 혹시나 다음에 대피하라고 방송 들으면 도망가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라디오를 이쁘게 디자인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난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제안을 디자인했다는 의미에서 제가 보는 사회적 해결에 대한 디자인의 그 위치라든지 가야 할 방향은 아까 말한 그 라디오와 같은 생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 같을 경우에는 미국의 저기 카트리나라는 데서 이렇게 그 태풍 불어가지고 집이 몽땅 부서졌을 때 이렇게 다 부서졌는데 미국 집은 나무로 지어져 있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디자이너들이 for the 90%라는 무슨 그룹이 있어요. 이렇게 혜택을 누리는 10% 말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90%를 위한 디자인 프로젝트 팀이 뭘 만들었냐면, 태풍 때문에 부서진 집 잔해를 모아다가 그 사람들 물었어요. 뭐가 제일 불편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왜 이사 가면 신문지 깔고 바닥에서 짜장면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바닥에 먹어도 안 불편한데 미국 사람들은 식탁 의자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요. 그래서 나무를 주워다가 식탁 의자를 만들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편하더라는 거죠. 그게 서비스 디자인이에요. 그 사람이 뭘 필요한지 정확하게 물은 다음에 그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최근에 나오는 그건데, 이제 이 옛날에 94년에 이거 일본 디자이너가 이제 르완다가 난민이 생겨서 알루미늄으로 집을 싸게 지어줬더니 이 난민들이 알루미늄을 다 팔아먹었대요. 그 다음에는 종이로 이렇게 골조를 해줬고요. 2010년, 14년 이케아가 이제 이거 난민촌을 조립식을 주는 건데, 사실은 여전히 여기에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시스템 해결은 하지 않아요.
그냥 시스템에 갇혀서 생기는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를 제품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 걸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데, 앞에 김 교수님 집안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우리 신랑 얘기로 신랑을 좀 이제 창피하게 만들어 줘야겠어요. 신랑 전공이 사회복지 정책이에요.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사회복지 정책 큰 프로젝트를 땄대요. 여보, 그러면 디자인 파트 넣어서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거 당신 거하고 상관이 없어. 무슨 소리야. 우린 분야가 달라. 나중에 디자인 프로젝트 있으면 당신 불러줄게. 이거는 당신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아직도 우리나라 정책하는 사람들은요, 디자인이 사회 서비스나 사회 정책 안으로 발 디디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도 있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넣어주잖아요. 우리도 딴짓해요. 저 나중에 불러주시죠. 뭐 돈 될 때 불러주시죠. 이게 그 분야가 갖는 특성이 이렇게 우리한테는 스스로 지금 많이 났어요. 진흥원 같이 큰 공조직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부 예산에 많은 걸 차지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디자이너가 굉장히 정책에서 멀어져 있어. 사회 시스템에서 멀어져 있고 자꾸 그려서 만드는 것만 하고 있어서 그래요. 저는 이 문제를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고요. 손 안 드셨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가면요. 그래서 그럼 저는 어쨌으면 좋겠느냐. 사실 제가 어떻게 한 게 없어요. 아직까지 5분 남았으니까 예, 끝나갑니다. 저는 어떻게 한 것도 없고요. 제가 보여드릴 제 개인 프로젝트는 많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의한 사회 문제 해결하는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약간 초창기에 문제가 됐던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뭐부터 했냐면 물건만 만들었어요. 제품을 만들어 갖고 그게 고령화를 대비하는 사회문제 디자인인 것처럼 일부러 거짓말한 건 아닌데, 그게 너무 앞쪽에 산업들이 그걸 먼저 하는 바람에 그런 선입관이 좀 생겨가지고 지금 고령 친화 제품으로만 포커스 맞춰져 있는 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회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려면 좀 더 시스템 쪽으로 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우수한 사례에서 막 대서 드릴 거는 없고요. 접근할 수 있는 방향만 몇 개, 제가 그냥 혼자 20분 강의하라는데 저는 한 20시간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고령 친화적인 어떤 정보 시스템을 갖춰주는 건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타와사 같은 데서 옛날부터 이렇게 이거 큰 핸드폰 번호 같은 거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서체 개발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한글은 서태 디자인이 힘들어요. 일본은 가다카나 히라가나 만들면 되고 영어는 ABCD 만들면 되는데 우리는 몇 천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원래 어려운 데다가 수요가 적으니까 안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는 이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아이콘이나 서체 개발이 기본에 속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기 삼성 US 디자인 팀에서 디지털 UD 명조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2012년인가 국제에서 무슨 금상 대상도 받았거든요. 근데 벌써 4, 5년 전에 대상 받았는데 이게 왜 배포가 안 될까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돈 벌려고 들고 있나 그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료로 된 서체, 이렇게 고령화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서체는 빨리 배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윤 디자인에서 여기에 요거에 이어갖고 UD 고딕이라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돈 주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고령화 인구가 늘고 사회적으로 이게 사인을 보셔야 할 분들, 정보를 보셔야 할 분들이 시급하면 빨리 이게 무료 배포되거나 국가에서 사서 이걸 배포시켜서 정보가 일단 전달되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예, 그게 지금은 아직까지 시작 단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보 제공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게요, 저도 몰랐어요. 그 허리 휘신 노인이 옷을 입으면 뒤가 이렇게 궁둥이가 보인대요. 그래서 고령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뒤를 늘려서 만든 옷을, 그럼 걸으면 이상하겠죠. 이게 젊은 사람이 입으면 옷이 나쁘겠지만 이게 허리가 휘셨을 때는 옷이 이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되게 거창하고 돈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보다는 조금 더 정말 서비스 디자인에 이렇게 많이 치우쳐서 문제를 바라보면 좋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정보를 계속, 이게 실질적이지는 않지만 정보를 이렇게 계속 제공해 주는 방법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멋진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내비둬도 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돈 벌라고 비싼 소비자를 위해서 얼마든지 하거든요. 그거 아세요?
고령화 문제가 경제적으로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막 자꾸 노인층이 돈이 없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더 큰 문제가요, 노년 60세 전후가 돈이 제일 많으시대요. 요즘 제일 가난한 건 20대고요 정말 가난하고요, 진짜 대학 졸업할 때 거지도 엄마한테 안 받으면 살지도 못하고요, 30세도 사느라고 너무 가난하고요, 40대 애 키운다고 정말 대출 없는 사람, 애 셋이요, 저도 둘인데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한데 60세 전후가 재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돈도 있으신데, 문제는 지금 안 벌고 혼자 이걸로 먹고 살으셔야 되니까 돈을 꽉 잡고 계신 거예요. 돈이 안 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돈을 풀어주셔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 돈이 묶여 있는 거지, 거기에 돈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 자꾸 상품 파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주머니에서 물건 팔라고만 하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요, 빈부의 격차거든요. 혜택 받는 분과 혜택 받지 못한 분이 격차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품도 좋지만 보급형이나 공공제품 개발을 많이 해주셔서 수혜의 격차 없이 쓸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IoT라고 그래요. 요즘은 뭐 이쪽 가는 거는 당연하고요, 오만때만 것들이 다 개발되고 있어요. 특히나 부양 스트레스인데 자식들이 이제 일하고 돈 벌고 살아야 되고 부모님 혼자 계시면서 얘들이 해주는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신문에서 제가 최근 거를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모니터링 시스템, 뭐 로봇 만든대요. 이제 밥도 갖다 주고 뭐 친구도 해준대요. 손주가 안 가나 봐요. 핸드폰 하고 있느라고 할머니랑 대화를 안 하나. 그래서 만들고 뭐 이런 알람 시스템 이런 거가 계속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기다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다음에 주거 환경도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멋진 계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 계단 올라갈 때 빛이 없으면 넘어지니까 빛을 보여주는 계단, 화장실에서도 이 벽면에 빛이 나오게 해서 화장실에서도 밝을 수 있는 화장실. 요거는 뭐냐면 영국 정부에서 가족건강부에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어요. 영국의 잘된 양로원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어떤 부분을 노인을 위해 해결을 했는지를 해서 그거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책자 같은 걸 해서 주거도 뭐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살펴보니까 최근에 강원도에 이렇게 노인용 주택 만든다고 했는데, 이거 문제가 뭐냐면 이 건축, 여기 건축하시는 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노인용으로 지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크게 좋은 사례는 아니고요. 광교 아르데코에 여기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 간호 물리치료실, 노인복지주택 같이 된 거 이런 거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거 사용료를 일반 왜 실버타운 되게 비싸거든요. 막 1,000만 원, 뭐 몇백만, 한 달에 뭐 200~300만 원 달라 그러거든요. 여기는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보다 쌀 거래요.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에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게 또 있을 거라 그러고요. 뒤에 5분이 너무 길어졌어요. 빨리 갈게. 그 다음에 여기 주거 환경에서도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이제 노인복지시설 해갖고 이렇게 만들 거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고 있고, 뭐 슬라이딩 도어하고 해서 최근에는 지지형 안전바 이런 거 다 넣는다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런 유니버셜 시스템을 갖춘 건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서울에도 이런 것도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제가 결론으로 가져온 건데요. 이번에 알레한드로 아라베나라는 사람이 건축에서 노벨상 같이 큰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받았냐면, 칠레의 빈민가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사람이 요런 못놀이 하우징이라고 요런 걸 지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집이 여기는 집이고 여기는 비어 있어요. 요렇게는 비어 있고요. 여기는 요렇게 건물만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빈민들한테 주면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끼워 넣어서 살아요. 즉 뭐냐면 집 짓는데 2억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10,000명의 필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세금 받아갖고 저소득층 10,000명한테 2억씩 집 지어주면 수지 타산 안 맞아서 지어주지도 않겠거니와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용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 한 10명이 들어와서 자야 돼서 침대를 10개 넣어야 되는 집도 있고요. 난 여기서 가내 수공업해서 공장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난 이거 세내 갖고 담은 10만 원이라도 벌어야 되는 사람. 용도가 다 다른데 아파트 자꾸 지어줘서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지어주고요. 여기다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증축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대신 규격이 좁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서 짓지 않으니까 전체적인 환경은,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게 지어갖고요, 전체적인 환경은 요 안에서, 틀 안에서 지어지니까 이게 빈민가로서의 그게 아니고 중산층의 모습은 같이니까 사람들이 보기 좋고 집값이 3배 4배 뛰었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안에 내부도 이렇게만 지어주면 자기가 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헬프 주택이라고 그래요. 반만 지어서 나머지 사람이 자기 용도로 바꾸는 주택이 요즘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 빈곤 문제 해결이라든지 범죄 예방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사례는 많이 갖고 왔는데 지금 시간상 설명을 많이 못 드리는데, 제 결론은 고령화 디자인은 쉬운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다 배운 거기 때문에 디자이너한테만 맡겨놓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제품 만들고요. 근데 사회 문제로서의 고령화를 해결하는 디자인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서, 이거는 디자이너와 정책하는 사람이 같이 시초 단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들어가면 사회 시스템 전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저의 좀 거창한 욕심 같은 겁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